오늘은요, 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권의 책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근데 이 고전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거장이죠. 헤르만 헤세 눈을 빌려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14세기 유럽의 심장부 피렌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풍경처럼 그 화려했던 도시는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문장은 보카치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을 기록한 겁니다. 헤세가 특히 주목했던 구절인데요. 이게 단순히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염병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 가족 간의 유대감마저 다 파괴해버린 거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바닥까지 시험받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명의 아가씨와 3명의 젊은이, 이 10명이 한 교회에 모여서 결심을 하죠. 이 죽음의 도시를 떠나자고요. 근데 그들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피난처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 도입부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극적인 설정을 대체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작가 조바니 보카치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데카메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의 인생 자체가 데카메론의 첫 페이지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진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나폴리에서 아주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심지어 왕의 딸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기도 했죠. 이 모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의 경험이 그의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마침내 40살에 데카메론이라는 불멸의 작품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럼 700년 동안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이 작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데카메론이 왜 그토록 혁명적인 작품인지 그 비밀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숫자 100에 있습니다. 데카메론의 모든 게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가지나 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의 거대한 틀 안에 엮어낸다는 거. 이건 그냥 이야기 모음집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럼 보카치오는 이 100개의 구슬을 어떻게 하나의 목걸이로 꿰었을까요? 아주 우아하고도 재치 있는 게임을 통해서였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열흘 동안 매일 새로운 왕이나 여왕을 뽑아요. 그리고 그날의 통치자가 정해준 주제에 맞춰서 각자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거죠. 이 영리한 규칙 덕분에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헤르만 헤세는 보카치오의 진짜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보카치오는 그냥 글만 잘 쓴 게 아니었던 거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눈, 즉 최고의 큐레이터였고요.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던 그 투박한 말을 가지고 와, 이걸로 예술 작품을 빚어낸 언어의 연금술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데카메론에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 너무 야한 책 아니냐 하는 외설적이라는 평가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문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데카메론 하면 꼭 이 질문이 따라오죠. 그거 야한 책 아니야? 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헤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헤세가 데카메론의 속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외설적인 이야기는 보세요, 전체의 19% 정도예요. 오히려 그 나머지는 고귀한 행동, 비극적인 사랑, 기발한 재치,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거대한 파노라마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헤세가 내린 결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데카메론은 외설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그냥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 뿐인데 거울한테 더럽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통찰인 겁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정말로 불편해했던 건 뭐 남녀가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칼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부패한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보카치오가 남긴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거의 폭탄 선언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설교할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면서 당시 성직자들의 가면을 그냥 확 벗겨버립니다. 그가 진짜 겨누고 있었던 건 바로 시대의 가장 거대한 위선이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대담했던 책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온갖 탄압을 이겨내고 7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불멸의 생명력, 그 비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카메론이 남긴 유산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셰익스피어나 키츠 같은 대문호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고요. 또 사보나롤라라는 광신도 수도사가 책을 불태울 때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죠.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페트랄카는 이 책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이탈리아어의 기초를 바로 이 책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영향력이 크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왜 이 낡아 보이는 책을 계속해서 펼쳐보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헤세가 남긴 이 아름다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700년 전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야기가 왜 아직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지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1348년에 흑사병을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도 각자의 불안과 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10명의 젊은이 중 한 명이 되어서 인류의 내일을 위해 딱 하나의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잠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